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금해랑입니다. 이탈리아 서브나에서 크루즈 하산 후 제노바에 왔습니다. 프린체페역 근처에 있는 숙소에 짐을 풀고 밖에 나왔습니다. 성당에 들어왔는데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가 연상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성당을 채우고 있습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서유럽 어느 나라의 성당보다 이탈리아 성당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제노바에서 4곳의 성당을 둘러보았는데요. 한결같이 감탄이 나올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항구 주변 풍경입니다. 노점상들이 많았고요. 일요일에도 영업을 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아서인지 물건값이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성 조지 궁전은 콘스탄티노플 베네치아 대사관절을 해체한 자재로 1260년에 지었습니다. 라틴 제국을 몰아낼 때 제노바가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비잔틴 제국 황제가 건축 자재를 제공했습니다. 제노바 대성당은 스트라이프 대리석이 인상적이고 제네바에서 가장 큰 성당이지만 내부가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노바 대성당에서 골목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페라리 광장이 나타납니다. 페라리는 자동차 브랜드에 나오는 페라리가 아니고요. 16세기에 제노바 공화국의 발전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라파엘레 데 페라리를 기리기 위해 지은 이름입니다. 이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갑자기 넓은 광장이 펼쳐지고 아름다운 건물들로 둘러싸인 청동 분수가 나타납니다. 제노바를 상징하는 풍경 중의 하나이지요. 앞에 오페라 하우스가 보입니다. 동상은 가리발디 동상입니다. 사실 제노바에서 2박 3일 동안 여행할 계획은 아니었어요. 제노바에 머물면서 하루는 칭퀘테레를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행한 친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친구는 호텔에 있고 저 혼자 다음날 제노바를 둘러보았습니다. 구글 맵을 켜고 페라리 광장에 왔고요. 페라리 광장을 중심으로 예쁜 건물들이 늘어선 도로가 뻗어 있는 것을 보고 구글 맵 끄고 마음껏 방황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줄무늬 대리석 무늬는 마르세유 대성당에서 보았는데요. 제노바와 마르세유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노바는 관광도시로 알려진 곳은 아닌데요. 다녀보니 2박 3일이 모자랄 정도로 볼 곳이 아주 많은 도시였습니다. 승리의 광장 맞은편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왔어요. 앞쪽에 개선문이 보이는데요. 저 개선문은 1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기리는 문입니다. 이 언덕에 있는 꽃 장식은 콜럼버스가 항해에 썼다는 배의 세척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콜럼버스는 제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언덕에 있는 전망대에서 제노바 시내를 조망했습니다. 개선문을 가까이서 보았고요. 칭퀘테레를 그림으로 만났습니다. 꼬마 기차도 다니고 시티 투어 버스도 다니는 관광 도시입니다. 특히 크루즈 MSC가 제노바를 모항으로 삼고 있어서 꽤 많은 크루즈가 제노바에 기항합니다. 높은 문이라는 뜻의 포르타 소프라나입니다. 그리고 언덕을 올라가서 인생 성당을 만났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다 우연히 발견한 성당인데요. 외관은 수수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고 완전히 반했습니다. 유럽에서 보았던 수백 개의 성당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성당을 만났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전 분위기를 풍기면서
기품 있고 아름다운 성당에 감탄했습니다. 내부는 후기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성당은 사울리 가문이 자신들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1548년에 건축가 갈레아초 알레시에게 설계를 맡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552년에 건설을 시작해 160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왕국이 아닌 한 가문에 의해 이토록 아름다운 성당이 건설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당이 많은데요. 저는 규모가 별로 크지 않지만 이 성당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신이라면 이 성당을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을 숱하게 보았는데 그런 곳에서는 인간의 아우성이 먼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성당에서 기도하면 신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성당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초에 불을 붙여 기도하고 안내 책자를 샀습니다. 유럽에서 성당에 들어가 그 아우라에 감복하여 초에 불을 붙인 곳은 딱 두 곳의 성당인데요. 한 곳이 파리 노트르담 성당이고 그리고 또 한 곳이 이곳 제누바 산타 마리아 성당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도시 곳곳에 건설할 수 있는 재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누바는 밀라노, 토리노와 함께 이탈리아 경제의 핵심 도시입니다. 위키백과는 제누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크리스토퍼 컬럼버스의 출생지로 유명하다. 기원전 200년에 로마인들이 정착하여 로마 해군의 본부가 되었다. 8세기 중반에는 중요한 해군 도시가 되었고 13세기에는 지중해의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베네치아와 더불어 동방 무역의 중심지로 향료를 수입해 많은 이득을 얻었다. 1320년 베네치아와의 전투에서 패하였고 오스만 제국이 제네바의 동쪽을 빼앗았다. 1528년 귀족들이 지배하는 새 헌법을 세웠다.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본 제누바 풍경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에 밀라노로 이동해야 했고 친구가 몸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티 투어 버스를 탔습니다. 하루에 25유로이고 이틀이면 30유로입니다. 레드라인, 블루라인 아무거나 탈 수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밀라노 가는 플릭스버스 시각에 맞춰 레드라인으로 한 바퀴 돌고 블루라인으로 페라리 광장에 갔습니다. 밀라노는 1800년에 나폴레옹 1세에 의해 프랑스에 합병되었고 1815년에는 사르데냐 왕국이 차지하였습니다. 1861년에 이탈리아 왕국에 병합되었습니다. 페라리 광장 주변 가리발디 거리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건물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바닥이 대리석 모자이크로 깔린 쇼핑센터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곳에는 날씬하고 멋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제노바 사람들이 가장 스타일리시하다는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날 갔었던 공원 전망대입니다. 제노바는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도시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보다 더 좋았고 볼 것이 많았습니다. 예쁜 건물과 아름다운 성당, 다양한 문화, 멋진 거리와 사람들, 2박 3일 머물며 둘러볼 가치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항구 쪽으로는 이민자들이 많고 값싼 물건을 파는 노점상과 시장이 있는 반면 페라리 광장과 가리발디 거리 부근에는 명품 샵들과 화려한 쇼핑센터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잘 차려입은 제노바 시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쪽에서 보는 이민자들과 너무 대조적이었고요. 이 페라리 광장 주변에는 관광객들과 쇼핑객들이 중심이어서 한국 쪽과 페라리 광장 쪽은 참 많이 대조되었습니다. 항구 주변에 있는 조그만 식료품 가게와 마그넷 가게들의 주인이 거의 대부분 이민자인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에서 본 페라리 광장입니다. 도보로 다닐 때와 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페라리 광장에서 마그넷을 산 후 플릭스 버스를 타고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3유로인가 더 주고 맨 앞자리를 예약해서 창밖 풍경을 보았는데요. 제노바에서 밀라노 가는 길이 썩 예쁘지는 않습니다. 이태리 자연이 참 한국과 닮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날 하늘이 예뻐서 하늘을 찍고 또 찍었습니다. 황금 들판이 펼쳐지기에 이탈리아에도 논이 있나 알아보았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유럽의 대표적인 쌀농사 지역입니다. 우리와 달리 벼를 직파해서 재배합니다. 쌀이 들어가는 이탈리아 요리 리조또가 북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가을에 벼 익어가는 풍경까지 정말 한국과 많이 닮았습니다. 밀라노 근처에도 거대한 이케아 매장이 있었습니다.